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화외국어고등학교 내신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문서 중에서 주관식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지인데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주관식 2번 이 문제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두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1번과 2번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상의 차이. 그 의미상의 차이를 뭐로? 그렇죠? 우리말로 서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서술. 영어로 서술하는 거 아니에요. 외고라고 해서 우리말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영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 문장은 느낌을 한번 볼게요. 이 옷은 잘 클린즈, 클린, 깨끗한, 청소하다, 빨래하다 이런 얘기니까 이 옷은 잘 빨래가 되네. 또 이 옷도 내 엄마에 의해서 잘 빨래가 되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배울 때 이제 대부분이 공부를 할 때요. 영어 책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책을 해석에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를 무시한 채 그냥 많이 읽기만 해요. 그러면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두 가지로 나눠요.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하고 고등학교 가서 시험 못 보는 공부하고 어렸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고등학교 가서 시험 잘 보고 또 대학교 가서도 공인영어 시험 잘 보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냥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만 많이 시키고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죠. 중요한 라이팅이 중요해, 스피킹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디베이팅이 중요해, 중요한 거 진짜 많잖아요. 다 시켜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학교 후반 가고 문법 틀리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을 봐봤더니 애가 이상해. 나는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축구공을 주고 공을 많이 차라고 해서 축구를 좋아할 수는 있겠죠. 축구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축구공을 차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축구를 잘하기 위한 근육을 만들어주고 축구를 잘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어주고 축구를 게임에서 실전 감각을 익혀서 골을 넣는 훈련을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약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축구를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닝에 지속적인 과정과 관리가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공만 막 세게 차고 하루 종일 공만 쫓아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만들어지는 게 전혀 아니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냈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에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 해석의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구별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서술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많지만 완벽한 영어 능력, 정확한 영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내게 되면 학생들이 점수를 못 맞는다는 얘기예요. 또 외국에서 많이 살다 온 애들은 한국어로 서술하려면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한국말로 서술하기가. 그래서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만 잘하는 애가 아니고 정확하게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거죠.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한다는 건 한국어화, 모국어 한다는 것이고 자기 내면화해서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공부는 어떻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되냐면 clean은 형용사로 깨끗하니다 이렇게 배우고 동사로 청소하다, 빨래하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다, 빨래하다. 두 번째로 이건 타동사고 자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잘 빨린다라는 자동사가 있는 거예요. 잘 빨린다. 그러니까 빨다는 타동사고 빨린다는 자동사죠. 셀도 마찬가지거든요. 셀이 팔다라는 뜻일 땐 타동사예요. 팔다. 그런데 This book sells well 이렇게도 쓰여요. This book sells well 같죠? This book sells well. 이 책은 잘 팔리다. 그렇죠? 자동사로 팔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팔리다라는 뜻. 이렇게 정확하게 sell 하나를 초등학교 때 배운 단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의미적 분별을 해가면서 배워야지만 완벽한 영어가 되고 시험도 잘 본다는 거예요.
시험 잘 보는 영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완벽한 영어를 배우면 시험을 잘 보는 것이고, 그냥 막연히 영어에만 노출되고 영어에만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영어를 잘하는 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옷은 빨래가 잘 된다. 이 옷은 빨래가 잘 되는 옷입니다. 세탁 잘 되는 옷이에요. 이 옷은 이라는 일반적 진술이에요. 일반적. 이런 종류의 옷은 빨래가 잘 된다라는 일반론이고, 이 옷들은 잘 나의 엄마에 의해서 빨래가 되어진다라는 거고, 이건 구체적 사항이죠. 이 옷을 나의 어머니가 잘 세탁을 하신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옷은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옷은 세탁이 잘 되는 옷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가 깨끗하게 세탁을 하셨다라는 얘기고, 2번은 1번은 이런 종류의 옷은 빨래가 잘 되는 종류의 옷이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1번은 일반적 진술이라고 하시고, 일반적 진술,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2번은 구체적 사항을 나타내는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써야 하는 거죠. 보세요.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감점합니다. 정확하게 의미적 자질을 한국어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 해야 하고 한국어로 구술하는 능력까지 끌고 가는 시험이다, 이러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좀 보겠어요. 주관식 2번.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와, 이거는 우리 애도 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내 턱수염을 다듬어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와, 우리 애는 뭐 벌써 특목고 주관식 문제를 풀 정도의 완벽한 영어를 가졌어,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문법 포인트, 그리고 대부분의 주관식 시험들이 그래머 베이스드 된 라이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주관식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 쓰는 거, 일기 쓰듯이 쓰는 영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 잘 안 나오고, 어떤 출제자가 요구하는, 보세요. 다른 단어를 추가하지 말고 주어진 단어만을 활용하고 필요한에 따라서 주어진 단어를 변형은 해라. 단어를 변형은 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지는 마라. 그리고 구두점을 활용하여 어법에 맞는 문장을 만드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라이팅을 쓰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죠? 정확한 문법적 능력을 기반으로 라이팅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법적 기반이 떨어져. 그럼 라이팅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부분 점수도 없이 바로 0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이팅이라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단문, 복문이 있을 수도 있고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법적 정확성, 이 문법적 정확성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는 시험에서 득점할 수 없는 영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ed라는 단어죠. need라는 단어는 이제 명사로 필요성이고 동사로 뭐뭇을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포인트는 지금 동사 중심으로 출제가 된 거니까 명사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동사 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뭇을 필요로 하다라는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는 단어죠. 근데 need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need 뒤에는 need가 본동사로 쓰이면 nee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됐죠? 그래서 I need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는 게 필요해 라는 글이죠. 두 번째는요, need가 조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need가 조동사로 쓰이면 뒤에 본동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동사 원형. 인피니티브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동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동사는 아무 때나 쓰냐? 그건 아니죠. need는 조동사로 쓰일 때는 주로 의문문과 부정문이죠.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need는 일반적으로 조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he가 이렇게 나오면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럼 여기 s는 얘는 붙어야 되고 여기는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조동사에 3인칭 단수 s가 붙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인칭 왔으니까 s 붙어야 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분을 해야 돼. 아, 본동사로 쓰였으니까 s가 붙어야 돼. 아, 조동사로 쓰였으니까 s가 안 붙어야지.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이 돼야 문법적 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까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거는 일로 써볼게요.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need는 투부정사 쓰도록 되어 있지만 동명사를 쓸 수도 있다. 어떤 뜻일 때?
이 동사가 뭐의 뜻일 때? 수동의 의미일 때. 수동의 의미일 때. 그래서 이때 이 동명사는 뭐하고 같다? to be pp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의미가 같아요. 동값이에요. 동값. 그러면 같은 값인데 어느 게 더 좋은 표현이죠?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급지다. 고급진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출제 포인트는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와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배우셔야 되면 need라는 동사만 지금 이런 패턴을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 동사를 먼저 찝어보겠습니다. 자, 필요로 하다는 동사 지금 need 배웠죠. 그 다음에 want 배웠습니다. deserve, 뭐뭐할 자격이 있다는 단어 있죠. 이 need, want, deserve는 원래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일 때는, 즉 to be pp일 경우에는 동명사만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need, want, deserv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게 맞지만 수동의 의미일 때는 동명사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네는 to 부정사 쓰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작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명사, 수동의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뭐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동명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쉬운 단어 아닙니까? 디저브는 좀 어렵더라도 이 정도는 뭐 정말 초등 3, 4학년, 1, 2학년만 해도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이 단어에 추가되는 문법성들이 같이 사용되면서 영어 공부가 계속 깊어져야 되고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가 없이 거기에서만 맴도는 공부로 되게 되면은 이렇게 특목고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어머니들 이 작문을 쓰라고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아마 작문을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작문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감점 처리되는 게 아니고 0점 처리되겠죠. 써보겠게요. 존. 자, 혹격이니까 존아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내 턱수염을 다듬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ou need to 다듬다 trim. 그 다음에 너의 턱수염 your beard가 되겠죠. 단어를 줬어요. 턱수염 몰라도. 그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뭐다? 틀린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표현을 한번 써봐요. 이렇게 되면은 조건에서 뭐가 틀렸냐면 you need trim your beard인데 여기는 to가 지금 추가됐어요. you need trim your beard 다만 to 추가됐어. 추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단어를 추가하지 말라 그랬어. 추가했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존, 여기까지는 맞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너의 턱수염을 주우러 가야 돼요. your beard, 너의 턱수염은 필요하다. 그렇죠. need.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본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3인칭 단수니까 your beard nee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to be trimmed 이렇게 쓰고 싶을 겁니다. to be trimmed. 그러면 이게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턱수염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쓴 거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to가 추가됐고 be가 추가됐어요. 두 개의 단어나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작문이 되겠죠. 우리가 두 번의 작문을 시도했는데 다 틀린 형태를 봤고요. 세 번째는 John, your beard need to be trimmed를 간단하게 뭐로 간다? 그냥 트리밍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의 수염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need라는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쉬운 단어 때문에 뭐가 된다?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정확히 알고 그 단어의 쓰임법, 문법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정확히 아는 영어. 이런 영어를 해야지만 실제로 뭐가 된다? 점수화되는 영어, 완벽한 영어가 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고 3인칭 단수 현재까지 정확히 구현돼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지만 성공하는 영어 학습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